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0일 오후 4시 43분입니다.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 뇌물수수, 제3자 뇌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등등 10개가 넘는 혐의,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해가지고 징역만 35년이고 벌금 300, 추징금 35억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분의 나이를 고려할 때 검찰이 희망하는 바는 한 100살까지 감옥에서 살아라 이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벌금 낼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벌금을 또 징역으로 떼어가지고 그럼 100살을 넘어도 나올 수 없다. 우리 국민 평균 수명이 여자는 86세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감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죽어라. 그러나 검찰은 근사한 말로 이 잔인한 형량을 포장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요사이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참 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가지고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말하자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친여 매체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준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을 입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억울하니까 그러면 재심을 하겠다는 건지, 재심은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재심을 하겠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태 내지는 행패로 봐서는 이것도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심 분위기가 이루어질지 모른다 이거죠.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징역 35년이 합산으로 이렇게 선고됐고, 이 징역 35년 이외에 공천에 개입했다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이 확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 징역 2년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징역 35년의 핵심인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데, 이게 제3자 뇌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가 받은 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3자 뇌물죄를 주로 걸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10원도 받은 게 없어요. 그건 거의 다, 전부 다, 재단, 2개 재단으로 들어갔든지, 최순실이가 이득을 취했든지, 이런 건데, 한명숙 씨는 9억 원을 받았어요. 현직 때, 총리 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징역 3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징역 35년 중에 이 국정원 특활비, 이거는 받았습니다. 이건 받아서 다 공금으로, 나름대로 공금으로 사용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뇌물죄, 대기업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최순실 받은 걸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의율을 한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과연 이게 법치주의가 맞습니까? 이게 한명숙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 정권, 무죄라고 하는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찰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직도 확정 판결을 내지 않고 구속 재판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판을 느리게 합니다. 느리게 하고. 구속재판은 빨리 신속하게 해야죠. 그리고 100살까지 감옥에서 살고 사실상 죽으라는 이런 판결을 내리면은 이게 과연 법치주의를 살리는 거냐 아니면 정치 보복의 수단이냐. 좌파 정권,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파 정권의 법치농단 아닐까요? 법치농단의 기술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검사고 판사다. 저는 그렇게 간주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법률가는 보이지 않고 법기술자는 많습니다. 제3자 뇌물죄를 걸어가지고 뭐 경제공동체 운운하는 이런 말장난에 가까운 틀을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해지고 있는 박정희의 딸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것은 이 자체가 고문이죠. 왜 정경심은 불구속이고 불구속 재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답할 검사 판사 있습니까? 검사 판사 머리 좋은 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죠. 정경심은 왜 불구속이고 박근혜는 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망다닐 사람입니까? 그 답은 아마 이런 문장 하나로 요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검사, 판사, 법조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비리법권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리법권천. 불합리한 거는 리치에 압도당하고 논리는 법에 눌리고 법은 권력에 눌리고 권력은 하늘에 눌린다. 비리법권천. 부정은 논리에 밀리고 논리는 법에 밀리고 법은 권력에 밀리고 권력은 하늘에 밀린다. 이 말의 핵심은 하늘천이죠. 여기서 하늘천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하늘천, 절대적 어떤 진리란 뜻도 있고 민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민심이 하늘이다. 또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 세상의 원리 또는 역사의 법칙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압도하는 뭔가 있다는 거죠. 권력을 압도하는 게 민심이라고 보는 게 민심 또는 역사, 민심,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그 어떤 존재, 하늘천. 그래서 하늘천,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 천명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맨데이트, 영어로 말하면 맨데이트. 천명을 받아서 뭐뭐를 한다. 권력을 잡는다. 불의를 정리한다. 하늘천. 역시 압도적 여론, 민심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비리법권천에서 권까지는 권과 법을 확실하게 장악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늘천, 하늘까지 감동시켜서 하늘의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의심스럽네요. 비리법권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재판을 하고 있고, 더구나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전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가게 만들고, 또 요새 삼성의료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난데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에 메르스 때 박근혜는 잘못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가지고 걱정할 것 없다.
요렇게 또 박근혜 대통령을 동네북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징역 3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구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는 법적 허무주의라고 보이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35년 중에 징역 10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을 뭐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든지, 또 블랙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예술인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걸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죄를 합쳐가지고 이게 징역 10년입니다. 요새 살인 저질러도 웬만한 경우엔 징역 10년 나옵니다. 이걸 살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징역 10년.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징역 10년을 받아야 할 죄냐? 이게 징역 10년을 받아야 할 죄입니까? 특히 블랙리스트는 요사이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블랙리스트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 문화인에 대해서는 그 행동을 제약은 하지 않습니다. 행동까지 제약했으면 아마 징역 한 30년 나왔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어떻게 반정부, 반사회,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돈으로 지원하고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한다. 요 정도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블랙리스트입니다. 자, 이것까지 징역 10년. 이것은 법에 대한 허무주의를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권에 들어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비롯된 거죠. 이 정권, 문재인, 이해찬, 뭐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법의식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법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무슨 민주주의냐?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 결국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적 민주주의입니다. 계급투쟁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법치를 파괴하고 법치를 무시합니다. 계급투쟁론이 법치주의와 반대말입니다.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계급투쟁론입니다.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문재인입니다.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계급투쟁론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 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우리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배제해야 한다. 계급의 적은 제거해야 한다. 적폐로 봐야 한다. 쓰레기로 봐야 한다. 숙청해야 한다. 숙청이란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숙청이란 말은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한다. 즉, 적폐라는 말이 바로 쓰레기란 말이거든요. 쓰레기가 쌓였으니까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 깨끗하게 청소하는 대상이 쓰레기가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계급입니다. 어떤 세력입니다. 어떤 그룹입니다. 어떤 그룹을 적폐로 몰아서 청산하려면은 가장 약한 수준에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종청소가 되는 거죠. 적폐청산과 인종청소는 같은 말입니다. 결국 적폐청산이 궤도를 이탈하면은 인종청소로 갑니다. 공산당은 그런 걸 다 숙청이라고 그러죠. 숙청은 말은 좋은 말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 문재인 정권은 법을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자유계급편에선 한명숙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고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도 헌법을 지키고 헌법의 적인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4대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알뜰살림을 하려고 노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35년 구형.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거 대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산 대상, 숙청 대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는 뭡니까? 진실에 기초해야 되고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진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런 법은 반드시 손을 봐야 합니다. 이런 법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합니다. 비리법권천입니다. 아직은 법의 핸들을 잡은 권력, 그러나 그 권력 위에 뭔가 있다. 그게 하늘천이다. 비리법권천. 감사합니다.